장례식장. 여보, 그래도 뭘 좀 먹어야지. 이렇게 울기만 하면 몸 상해서 안 돼. 그래. 그러고 있으면 손님 보기에도 안 좋고 사돈 보기에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니? 국에 밥 말아줄 테니까 좀 먹으라. 지금은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어제도 똑같은 소리 하곤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일단 먹어. 못 먹겠는데 억지로 먹을 순 없잖아.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그래,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는데 네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니? 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게 꿈인지 분간도 안 간다. 차라리 꿈이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떠나버린다니. 딸 하나 어찌 살라고. 어머니, 저도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저께만 해도 멀쩡히 저랑 통화하신 분들인데 두 분이서 여행 간다고 하실 때 제가 시간 내서 같이만 갔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버지 나이에 장기간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그냥 보냈네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살 수가 없다. 사고는 사고일 뿐이야.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거란다. 자책하지 말고 잘 보내드려야지. 너가 하루 종일 이렇게 울기만 하면 사돈 어르신이 마음이 안 좋아서 어떻게 천국으로 떠날 수 있겠니? 그리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하는 법이다. 앞만 보고 충실히 살다 보면 또 어떻게 살아지는 게 삶이란다. 어머니, 정말 그럴까요? 그럼 엄마 말이 다 맞아. 당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나도 도울 테니까 일단은 밥도 좀 먹고 잠도 좀 자. 이러다 생사람 잡겠어. 당신이 기운을 차려야 조문객도 잘 맞이하고 아버님, 어머님도 잘 보내드릴 수 있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여기서 이러고만 있음 얼마나 보기 안 좋아. 안 그래? 그래, 알았어. 노력해 볼게. 공원. 와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당연히 와봐야지. 근데 말이다. 네, 엄마, 말씀하세요. 영현이 부모님이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다 하지 않았냐? 그것도 40평대 고급 아파트에서. 그렇죠? 그건 영현이한테 유산으로 넘어가는 거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자식한테 먼저 상속권이 주어지니까요. 그럼 그거 얼른 매물로 올려야지. 매물이요? 벌써요? 지금 부동산 돌아가는 꼴 못 봤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다.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예정이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산이 줄어드는 건데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니? 듣고 보니 그런데요. 근데 영현이가 그걸 할 정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 꺼내기도 그렇고. 굳이 영현이한테 먼저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일단 매물로 올려놓고 소식 오면 그때 영현이한테 말하면 되는 거지. 아파트 정보야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 그렇네요. 근데 영은이가 그걸 팔 생각이 있을까요? 거기 살지 않을 거면 당연히 파는 게 낫지. 요즘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단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란다. 내가 괜찮은 곳 알아본 데가 있는데 집 한 돈 여기에 투자해보면 어떻겠니? 주식 투자요? 그걸로 망했다는 사람도 많던데. 그건 잘 알지도 못하고 투자한 거고. 내가 받은 데는 수익률이 200% 보장인 곳이다. 그것도 최소야. 평균적으로는 300% 정도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 정말요? 어, 내가 아는 아줌마도 여기에 투자했는데 순식간에 돈이 몇 배를 뛰어서 양평에 세컨하우스 마련했대잖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크게 벌 수 있으니 부동산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안 그래?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투자해야죠. 그래. 그러니까 집 얼른 팔고 여기에 투자하자는 거야. 하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예치금도 넣어야 하고 경쟁률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다행히 내가 관련업계 사람이랑 친해서 우리 투자할 자리는 확보해 뒀으니까 돈만 입금하면 된다. 엄마가 이런 재주가 있었네요. 영 경제에 관심 없는 눈치시더니 나도 그저 일해서 돈 버는 재미만 알았는데 우연히 관련 모임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지. 앉아서 편하게 돈 버는 사람도 참 많더라.
우리가 그동안 바보같이 살았던 거야. 요즘엔 불로소득이 대세라고 하지 않니? 불로소득도 아세요? 엄마 완전 신세대네요. 그럼 내가 너네들보다 이제 재테크에 빠삭해.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일단 부동산 매물부터 올리자. 빨리 나가려면 집 사진이 있는 게 유리하니까 언제 나랑 사돈집에 같이 가자. 영인이한테는 뭐라고 하고요? 비밀번호 물어봐야 되는데. 대충 유품 정리한다고 하면 되지. 경황이 없는 상태라 크게 의심하지도 않을 거야. 음, 그래도 영인이한테 말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몰래 하면 나중에 알고 화낼 것 같은데. 지금 집부터 팔자고 하면 영인이 제가 가만히 있겠니? 보통 사나운 성격이 아닌데. 틀림없이 유산 탐내는 거냐고 불같이 화를 낼 거다. 일단 매물부터 올리고 살살 꼬드기면 분명 승낙할 거니까 당분간은 말하지 마라. 괜히 기분도 안 좋은데 성질 건드리지 말고. 알았어요.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래, 내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현이 쟤한테 좋은 거지.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재산까지 불려주니? 감사해요, 엄마. 다 너 잘 살라고 그러는 거야. 너도 언제까지 회사 돈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 거야? 남자가 사업도 하고 어깨 피고 당당히 살아야지. 맞아요. 사업한다고 했는데 영현이가 도통 허락을 안 해줘서. 남편이 하겠다는데 그걸 지가 무슨 자격으로 막는다니. 하여튼 요즘은 여자들 기가 세서 문제야. 집한 돈을 모조리 투자하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좀 떼서 네 사업 자금 해라. 엄마도 돈 좀 보태줄게. 영윤이가 허락해 줄 거요. 허락은 무슨. 그냥 해. 남자가 돼서 넌 왜 그렇게 마누라 눈치를 봐?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영윤이 성격 알잖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되네요. 못난 놈. 쟤 저렇게 당당한 것도 부자 부모님이 뒤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젠 부모 없으니 더 그러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살아. 지금부터 마누라 눈치 보면 앞으로는 더 납작 엎드려 살게 돼. 그 꼴 보고 싶어? 아니, 절대 아니죠. 명심할게요, 엄마. 그래. 당분간은 영현이한테 매물 얘기 절대 꺼내기 없기야. 알았지? 네, 알았어요. 3.15 집. 여보, 수고 많았어. 당신이 수고 많았지. 이제 좀 괜찮아? 그래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 아직 얼떨떨하기도 하고. 시간 지나면 서서히 해결될 거야. 시간이 해결해준단 말도 있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무사히 천국 가셨을 거고. 그렇겠지? 당연하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푸셨어. 기부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잖아. 그거 다 복으로 받으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아, 어머님, 아버님 집 비밀번호가 뭐야? 그건 왜? 유품 정리도 슬슬 해야지. 그것도 바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 좀 늦게 해도 되지 않아? 벌써부터 정리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자주 입으셨던 옷이나 이불 같은 건 빨리 정리해야 돌아가신 분들도 편안히 돌아가시고 집 기운도 좋아진대. 엄마가 아는 무속인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있어? 무속인 말은 좀 무섭고 찝찝해서. 에이, 뭐가 무서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당신도 마음 정리가 잘 되지. 엄마 말 기억 안 나?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니까 정리할 건 절대 정리하는 게 좋지. 알았어. 그럼 나랑 같이 가. 아니야, 당신 피곤하잖아. 아직 충분히 쉬어줘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 가면 얼마나 마음이 또 안 좋겠어. 내가 그냥 옷장 열어서 손때 많이 묻은 것 위주로 태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밀번호만 알려줘. 그래도 내가 딸인데 내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위는 자식 아니야? 내가 그냥 할게. 당신 어머님 아버님 댁 다녀와서 또 침울해 있는 거 나 보기 싫어. 중요한 것만 내가 정리할 테니까 당신 마음 정리 잘 되면 그때 같이 가서 마저 정리하자. 그래, 듣고 보니 그 편이 좋을 것 같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고 너무 고마워, 여보. 당신이 이렇게 든든한 사람일 줄 몰랐네. 이번 계기로 다시 봤어. 내가 맨날 사고만 치는 사람은 아니라고. 나도 더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될게. 고마워. 당신은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여. 피곤하겠어. 그럴게. 당신도 푹 쉬어. 어. 다음 날 친정 부모님 댁.
여기가 사돈댁이라 이 말이지? 어머, 집이 너무 좋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내부도 깨끗해서 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팔리겠어. 장모님 댁이 좋긴 하죠. 그래, 교수님들 사는 집이 다르긴 다르네. 내가 영윤이 걔만 봤을 땐 너랑 결혼하는 게 영 내키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둘 다 교수의 강남 아파트 산다고 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결혼 허락한 거야. 딱 오늘 같은 날을 위한 거지. 결혼할 때 집안을 보란 게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네요. 그럼 집안이 전부지. 자, 거실부터 방까지 꼼꼼히 사진 찍어라. 형수님 이미 확인했고 시세도 확인해 놨으니까 사진이랑 해서 올리면 되겠다. 네, 양현이는 의심하는 눈치는 아니지? 네, 유품 정리한다고 하니까 별다른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 지 부모 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걸 의심하면 사람이 아니지. 그래도 하는 신용은 해야 하니까 옷장에서 옷 몇 벌이랑 이불 하나만 가져와라. 네, 그럴게요. 이 대골 같은 집을 남기고 돌아가셨으니 이게 호상이 아니면 뭐겠니? 그럼요. 장례식장에도 학생들이며 교수들이며 많이 왔다 갔잖아요. 교육자 집안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렇긴 해도 돈 많은 게 최고야. 이제 우리가 이 집 한 돈으로 부자 되면 교수고 뭐고 저리 가라지. 안 그러냐? 그렇긴 하죠. 사업 준비는 좀 잘 되어 가니? 네, 엄마가 일찍 준비하면 좋다고 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여자는 몰라도 남자가 월급쟁이를 너무 오래 하면 사람 구실을 못해. 남자로서 매력도 떨어지고. 그럼 바로 중년 되어선 버려지는 거야. 영인이 걔도 딱 그럴 관상이고. 그러니까 너도 얼른 능력을 갖춰서 영인이 걔가 꼼짝도 못하게 해야 된다. 알았니? 명심할게요, 엄마. 사진 다 찍었으면 가자. 3일 후. 영인아, 좀 괜찮아? 연락 줘서 고마워. 전보단 좀 낫네. 그래도 상심이 크지.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나 봐. 그때 조문화줘서 고마워. 일도 도와줘서 고맙고. 내가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고 제대로 말도 못했네. 다음에 밥 살게. 얘는 친구 사이에 당연하지. 난 또 너뿐만 아니라 너희 부모님과도 친했잖아. 나도 얼마나 슬프고 힘든데. 날 둘째 딸내미라며 얼마나 반기셨어. 아직도 집에 놀러 가면 왔냐고 활짝 웃으며 반겨주시던 얼굴이 생생해.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널 참 이뻐하셨는데. 너 못 본 지 한참 됐다고 여행 다녀오고 나면 너 불러서 같이 저녁 먹자고 말씀하셨거든.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도 마찬가지지 뭐. 결혼하고 나서 통 신경을 못 써드렸어. 그게 너무 후회가 돼. 그래도 자책은 하지 마. 너가 자책할수록 어머니 아버지도 속상해 하실 거야. 그래, 고맙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고. 아, 근데 혹시 부모님 집 벌써 매물로 내놨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매물이라니? 아니지? 역시 이상하다 했어. 아니, 나 남편이랑 강남 쪽으로 이사 가려고 해서 부동산 어플을 좀 뒤지고 있었거든? 근데 너희 부모님 댁이 있길래 아파트명이랑 호수도 같고 사진도 직구조랑 똑같아서 너가 벌써 집을 내놨나 했어. 역시 아니구나. 엄마 아빠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다고?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딨어. 잘못 올라온 거 아니야? 잘못 올라왔다고 하기엔 사진이 똑같아서. 한번 확인해봐. 요새 허위 매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곤 하지만 그러다가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확인해볼게. 사이트 좀 알려줘. 어, 링크 카톡으로 보내놓을게. 고마워. 집. 여보, 이거 봐봐. 그게 뭔데? 아니, 누가 우리 부모님 집을 매물로 올려놨어. 이런 사기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직접 경험할 줄이야.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하지? 게시물부터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어?
그게 여보도 당황스럽지. 나도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일단 올린 아이디부터 신고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다. 여기 어플 회사에 문의하는 게 낫나? 영윤아. 어, 왜?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우리 엄마가 올렸어. 뭐? 어머니가? 왜? 그럼 이 사진도 어머니가 찍어서 올린 거야? 무슨 수로? 그게, 어머님, 아버님 유품 정리하러 어머니랑 같이 갔거든. 그 김에 집 사진도 좀 찍어서 올렸지. 허, 아니, 왜? 왜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집을 어머니가 올리셔? 당신은 왜 동조했고? 그럼 애초에 유품 정리하러 간 게 아니었던 거야? 아니야, 유품 정리하러 간 거야. 실제로 정리도 했고. 근데 엄마 말로는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서 앞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래. 그래서 빨리 팔수록 이득이라 그래서. 어차피 집 팔 거니까 당신 마음 정리될 때까지 일단 매물로 내놓고 팔리면 당신한테 말을 하려고 했지.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 집을 판다고 했어?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었는데? 언젠간 팔 거잖아. 그게 유산이나 다름없는데 집 썩혀두면 뭐해. 하루라도 이득 더 챙겨서 갖고 있는 게 낫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당분간 내버려 두려고 했어.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그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서 추억이 많다고. 엄마 아빠 손때도 가득 묻어있고. 그런 곳을 어떻게 돈이 된다고 단박에 팔아? 당신이랑 어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봤자 어머니와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 뭐?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그래, 내가 당신이 왜 갑자기 철이 들었나 했어. 평소와 다르게 의젓해서 이제 좀 바뀌려나 내심 뿌듯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지. 일단 어머니한테 먼저 말을 해야겠어. 앞장서. 지금 간다고? 그럼 지금 가지 언제 가? 빨리 앞장서라니까. 알았어. 시모집. 엄마, 저희 왔어요. 어머,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영현이도 왔구나. 그래, 좀 괜찮니? 아직은 좀 힘들지? 어머니, 저희 부모님 집 어머니가 매물로 올렸다면서요? 그게 맞아요? 아, 벌써 정환이가 알려줬니? 좀 이따 말하라니까. 왜요? 다 팔릴 때 말하려고 하셨어요? 이거 사기예요, 어머니. 당사자는 팔 생각도 없는데 매물로 올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넌 뭘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니?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저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요즘 부동산 상황 안 좋은 거 너도 뉴스 봐서 알 거 아니니? 집값이 앞으로 쭉쭉 내려갈 전망이라는데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팔아버려야지. 안 그래? 전 팔 생각이 애초에 없었는데요. 어머, 큰일 날 소리를 하네. 그걸 왜 안 팔어? 그 집 그냥 집이 아니에요. 팔아버리고 이득 남길 집이 아니라고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집이에요. 그나마 엄마 아빠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인데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팔아버릴 생각을 하세요? 예? 넌 평소엔 똑부러진 내가 뭐 이런 거엔 감성적이니? 추억이 무슨 밥 먹여주니? 어차피 그 집 그대로 둔다고 해도 사돈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추억이 있다고 그 비싼 집을 안 판다는 게 말이 돼. 그거 나중에 팔면 팔수록 헐값이야. 너도 그때 되면 진작에 팔았어야 했다고 후회할걸? 후회를 해도 제가 하죠. 왜 어머니께서 그걸 하세요? 당신도 그래. 어머니가 이러자고 하시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고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해? 어? 아니, 그게 다 우리 좋자고 엄마가 신경 써준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그럴 권리가 있는 게 아니겠어? 어차피 그 집 우리 재산이잖아.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우리 재산이야? 이건 엄연히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재산이야? 당신한테 이럴 수 있는 권리 어디에도 없어.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너네 둘이 부부인데 아내가 재산이 생겼으면 그게 남편 소유이기도 하는 거지. 이제 비싼 집 좀 재산으로 얻었다고 벌써부터 선을 긋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 지금 이 집을 재산화할 생각도 없다니까요.
아직 엄마 아빠 완전히 떠나보내드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부터 하시냐고요. 정 그걸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게 그거지. 암튼 올린 김에 빨리 팔아버려라. 마음 정리야 팔리기 전까지만 하면 되지 않니? 그거 올리느라 우리도 고생했어. 다 니네 재산 불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건데 따지기만 하고 있고. 나도 마음이 그다지 좋지 않구나. 아니요. 저 이거 팔 생각 없어요. 게시물 어머니가 내리세요. 내 말을 안 듣겠단 거냐?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이건 어머니 제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구시는 거 저 도저히 못 참아요. 그동안 이 사람이랑 같이 사고 친 것도 제가 얼마나 많이 봐드렸어요. 부모님 일까지 넘보는 건 못 참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게시물 안 내리시면 업체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사고? 우리가 무슨 사고를 쳤다고 그러냐? 어? 제가 직접 입으로 말해드려야 돼요? 이 사람 저 몰래 회사에 사표 쓰게 해서 퇴직금 받은 걸로 잘못 투자해서 집 말아먹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 앞으로 대출 왕창 받아서 사업 벌리려다 말아먹고 지금도 대출 이자에 대출 금액까지 메꾸느라 얼마나 허리가 휘어가는지 아세요?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참고 살았는데 이건 도저히 못 넘어가겠네요. 당신도 명심해. 절대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뜻대로 되게 하지 않을 테니까 꿈 깨라고. 알았어? 너는 젊은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몸을 사리면 어쩌자꾸냐? 모름지기 큰 성공을 거두려면 사소한 실패는 눈 감는 게 맞는 거다. 성공한 사람들 봐라. 다 그 전에 집 말아먹고 회사 때려치고 그러지 않았니? 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얻어갈 수 있는 거다. 뭐 얼마나 말아먹었다고 그걸로 네 남편 뒤를 죽이니? 남자가 그런 거에 벌써부터 위축되면 큰일을 못한다. 너도 그건 좀 고쳐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랑 상의도 없이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 사업할 깜냥 안 된다는 거 어머니가 더 잘 알지 않으세요? 제가 이 사람 재취업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인맥 총동원해서 겨우겨우 취업시켰는데 자꾸 그렇게 사업하라고 부추기시면 어떡해요. 됐다. 너랑은 도통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긴 세상 물정 모르는 교수님들한테 태어났으면 너도 보는 시야가 좁긴 하겠지. 누가 요즘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버니? 그래 여보. 나도 그땐 준비를 잘 못해서 말아먹은 거지.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미 사업 준비도 철저하게 해놨고. 뭐? 사업 준비를 했다고? 당신 또 사업을 할 생각이었어? 내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 나 회사 다니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보다 어린 상사 비위 맞추는 것도 싫고. 나도 사장돼서 직원들 거느리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우리 앞으로 대출이 얼마나 많은데 사업을 또 하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집을 팔란 거 아니겠니? 그 집 팔면 대출은 물론이고 정환이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만. 그리고 나도 좋은 투자처를 알아봤어. 너도 수익률 보면 깜짝 놀랄걸?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집 팔 돈으로 뭐 할지 이미 계획이 다 있었단 거네요? 당사자 없이? 그렇게 비꼬지 마라. 다 너를 위해서라고 안 그랬니? 너도 막말로 사장 사모님이면 좋지 않아? 돈 많이 벌면 너한테도 좋은 일이고 성주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성주도 예고 들어가고 싶어 한다며. 예고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잖아? 거기에 예대 갈 거고 음악 전공이면 해외로도 유학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정원이 월급에 네 월급으로 그게 감당이 가능할 거 같니? 자식 앞길을 돈 없다고 막을 셈이야? 이 사람이 쓸데없이 사업만 안 말아먹었어도 그럴 돈 충분히 마련하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둘이 착실히 일하면서 모으면 넉넉하진 못해도 지원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저번에도 수익률 엄청 높다고 무작정 투자했다가 사기당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수익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은 건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사기성이 짙을게 뻔하고요. 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짓거리는 거냐?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네 말대로 내가 몇 번을 사기를 당했는데 멍청하게 똑같은 걸로 사기를 당하겠냐? 나도 그러면서 보는 눈이 생겼다 이 말이야. 그 관점에서 이번 건은 정말 확실해. 그러니까 얼른 집 팔아서 이거 투자해야 한다니까. 그래 여보. 나도 엄마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꽤 괜찮은 종목이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투자하고 당신도 보면 괜찮다고 생각할걸? 그래, 내일이라도 같이 가서 설명을 들어보렴. 이거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투자 자리 확보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냐? 예치금까지 넣었는데 투자를 안 하면 그게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얼른 팔고 나한테 돈을 좀 줘서. 어머니,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시라고요. 당신도 좀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않았어? 도대체 몇 번을 당해야 이러지 않을 건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꼭 이래야겠어? 어? 여보, 이번이 기회야. 그리고 한 번만 나랑 엄마 믿어주면 진짜 확실히 보답한다니까. 그래, 한 번만 믿어봐라. 너도 나중에 우리한테 평생 고마워할 거다.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어머니 돈으로 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사업하고 싶으면 일단 대출부터 다 갚고 해. 아니, 대출 다 갚고 시작하면 늦지. 사업은 시기가 중요한 건데. 그래, 사업도 투자도 시기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일단 내일 나랑 같이 가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됐다니까요. 전 집도 안 팔 거고 투자고 사업이고 다 관심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 말 좀 더 들어보라니까. 어? 여보, 얘기 좀 더 하고 가. 아니요, 더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 들어가 볼게요. 당신도 얼른 따라 나와. 성질머리하고는. 집.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매번 이런 식이야? 어머니 말을 어떻게 매번 이렇게 잘 듣냐고. 그동안 망하면서 뭐 느낀 게 전혀 없었어? 분명 나한테 앞으로는 다른 생각 안 하고 회사에서 돈 착실히 벌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 재산까지 노려? 당신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그때는 당신이 이혼한다고 하도 협박을 해서 그런 거지. 솔직히 내가 얼마나 사업을 하고 싶어 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이제 좀 응원하고 밀어줄 때도 되지 않았어? 회사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소화도 잘 안 돼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는 거 당신도 봤으면서 어떻게 회사를 무작정 다니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돈 좀 생겼으니까 밀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괜히 그래? 당신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그렇잖아. 나도 당신이 사업할 재능이 있었으면, 아니, 최소한 성실하기라도 했으면 밀어주지. 근데 당신 지금까지 사업한다면서 제대로 준비한 게 있어? 회사 그만두고 맨날 늦잠 자면서 빈둥대다가 결국 말아먹었잖아. 내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어떻게 또 바보같이 돈을 지원해? 게다가 우리 부모님 집을 판 돈으로 어떻게 그 바보 짓을 또 하냐고.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말하는 건 왜 모조리 무시를 해? 내가 받아 투자하기 좋은 것이었다고. 오죽 전망이 좋아 보였으면 엄마가 당신 부모님 집 팔아서 그 돈으로 하자고 했겠어? 왜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냐고. 내가 한두 번 당해.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 말 들어서 다 망했잖아. 보나마나 과장 광고하면서 사기칠 게 뻔해 보이는데 시간 아깝게 그걸 왜 두고 있어야 돼? 뭐? 시간 아깝다고?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어쨌든 나 이번엔 절대 안 넘어가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도대체 왜? 어차피 그 집에서 살 거 아니잖아. 어차피 팔 건데 필요한 곳에 쓰면 좋잖아. 그걸 장모님 장인어른도 바라실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니한테 얼른 매물 내리시라고 해. 그거 안 내리시면 내가 직접 지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야! 영인이는 뭐라니?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무작정 사기라고 하니 답답해서 온. 아무튼 헛똑똑이라니까. 그나저나 어떡해요. 한 달은 내 투자금 입금 안 하면 무효라면서요. 저도 회사에 사표 내서 얼른 사업 시작해야 되는데 사업 자금도 당장 없고. 그러니까 말이다. 일단 투자금이랑 사업 자금은 대출받아서 메꾸고 영인이 설득해서 돈 받아내야지. 우리가 계속 말하면 지도 언젠간 듣겠지. 안 그러니? 그러겠죠. 근데 제 앞으로는 이미 대출이 많이 끼어 있는데. 일단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받고 부족한 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좀 받자. 그게 이자가 꽤 셀 텐데요. 큰 돈을 벌 텐데 그게 뭐 대수겠니? 내가 말하지 않았니? 투자는 시기를 잘 타야 하는 법이라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럼 그렇게 알아볼게요.
그래, 듣는 척 안 해도 계속 설득하고. 솔직히 애 아빠인데 계속 말하면 듣지 않겠니? 맞아요. 저번에도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나도 설득하마. 다음날. 왜 또 부르셨어요? 투자권이면 저 그냥 가요. 일단 앉아라. 뭘 오자마자 그러니? 언니,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내가 나 잘 되려고 그러니? 다 너네 풍족하게 잘 살라고 그러는 거잖니. 왜 그걸 몰라?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법이 어디 있다 그러세요. 투자도 공부 제대로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그런 거에 당하세요? 예, 나도 공부를 했다니까. 이번엔 확실해서 그래. 이걸로 실제로 수익 본 사람도 있고. 원하면 내가 소개도 시켜주마. 한번 너도 들어보고. 아니요. 전 이제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요. 게시물도 아직 안 내리셨던데 얼른 내리세요. 저는 한동안 이 집 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얘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무조건 귀 닫으면 다인 줄 아냐?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고요. 암튼 이런 소리 하려고 저 부르신 거면 저 그냥 갈게요. 얘기를 좀 들어보라니까. 죄송해요. 저 가요. 예, 거기 안 서니? 어딜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일주일 후 집. 당신 이게 뭐야? 어? 그게 아니 왜 또 당신 건강보험이 내 밑으로 와 있어? 당신 설마 회사 그만뒀어? 말했잖아. 나 사업 공부했다고. 회사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해? 뭐? 아, 진짜 미쳤어? 언제 그만뒀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그만뒀어. 회사 사정도 마침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서.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 말도 없이 회사를 또 그만둬? 아니, 내 말을 좀 들어보라니까. 이번엔 계획도 세웠어. 이번 사업은 좀 다르다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됐어! 도저히 당신 같은 인간이랑 같이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해. 뭐? 무슨 이혼이야. 당신 걸핏하면 이혼하자고 그러더라. 이제 그런 수법 안 통해. 수법이라니. 한 번도 수법으로 이혼하자는 말 꺼낸 적 없어. 당신이 이혼할 짓을 자꾸 하잖아. 이번엔 그리고 진짜야. 번복 없어. 잘말 말고 이혼해. 당신 이혼하잔 말이 그렇게 쉬워? 성주는 생각 안 해? 성주를 생각하니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도 성주 생각했으면 이렇게 회사 무작정 그만두진 않았겠지. 그동안 사업도 말아먹지 않았을 테고. 겨우 이런 걸로 이혼을 해? 아니, 막말로 내가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어쩌려고 이래? 어? 사업을 성공시키던 말던 난 이제 상관없고 그냥 이혼해. 난 그 꼴 더 이상 못 봐. 저번에 나랑 약속한 거 잊었어? 또 상의 없이 회사 그만두고 일 벌이면 그땐 깔끔히 이혼하겠다고 각서도 썼잖아. 안 그래? 난 이혼 절대 안 해줘. 그럴 생각 없고. 아니, 일단 무슨 사업할지 얘기를 좀 들어보라니까. 왜 듣지도 않고 무작정 싫대? 들으나 마나 뻔하지. 그리고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소송?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짓들 다 이혼 사유야. 몰라? 다 우리 식구 잘 살아보자고 했던 걸 트집 잡겠다고?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 난 더 이상 우리 성주한테 그런 꼴 못 보이니까 그렇게 알아. 성주 데리고 나갈 테니까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진짜 이렇게까지 할래?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누군데? 나 가. 진짜 나간다고? 어? 엄마, 영현이가 이혼하재요. 뭐? 걔는 뭘 결핍하면 이혼하자고 하니? 이번엔 진짠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거 다 너 길들이려는 수작이야. 그냥 무시하고 냅둬. 소송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이고, 지금 무슨 수로 소송을 해? 네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무시하고 너는 사업 준비나 제대로 해라. 아무래도 그렇겠죠? 대출은 좀 알아봤니? 네, 안 그래도 알아봤는데 3금융권이라 그런지 이자가 세긴 하더라고요. 큰일을 알 건데 그런 건 감수해야지. 나도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금 넣었다. 잘하셨어요. 저도 조만간 사업자금 받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요.
영인이 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분명 납작 엎드려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빌 거다. 그러겠죠? 그럼 돈이 몇 배로 벌릴 텐데 지가 별 수 있어? 그러니 걔가 이윤이니 하며 겁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라. 알았니? 네, 알겠어요. 한 달 후. 엄마, 진짜 영인이가 소송장을 보냈는데요? 뭐? 기어이? 네. 어쩌면 좋죠? 지가 무슨 수로 소송을 해? 그게 소송이 돼? 경제적 불능도 소송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어쩜 좋아요? 기어이 일을 버렸구만. 됐다. 그까짓 거 소송을 하고 말지. 소송을 하라고요? 어차피 후회하는 건 영현이 걔다. 그러다 패소라도 하면 패소해봤자 위자료 겨우 몇천 떼이고 말 텐데. 당장 그럴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왕창 벌 텐데 몇천이 돈이니? 그건 그렇네요. 그래, 그냥 이참에 잘 됐다 생각해. 그리고 새 장가 들어. 영윤이 걔는 사람 볼 줄도 모르고 경제 안목도 영광이라 네 배우자로 잘 될 자격이 없다. 네, 알겠어요. 한 달 후, 시모집.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이 압류가... 일을 어쩜 좋니? 그게 다 사기였어. 사기요? 이번엔 확실하다면서요.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이 투자금 들고 해외로 튀었대. 일을 어쩜 좋니? 아, 어떡해요. 사실 제 사업도... 네 사업도? 음, 무슨 일이 또 있는 거냐? 망했어요. 사실... 뭐? 이번엔 확실하다며. 동업자가 정보를 다 유출해버려서... 뭐? 이제 저기 어떡해요? 당장 대출 이자만 내도 한 달에 몇백은 나갈 텐데 생활비도 없잖아요. 이를 어쩜 좋니? 소송도 걸려있는데. 아, 일단 영윤이한테 연락을 좀 해봐라. 응? 네, 그럴게요. 무슨 일이야? 영은아,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돼? 언젠 하라고 하더니. 왜? 그게 우리 집이 쫄딱 망해서. 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집 팔아서 일단 급한 것부터 메꾸고. 내가 왜? 곧 이혼할 사람을 내가 왜 도와줘? 이제 남남인데? 너 홧김에 이러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면 군기 바짝 들었고, 나도 이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직장 착실히 다닐 테니까 제발 좀 도와줘라. 그 말을 또 믿으라고? 됐어. 소송 그대로 진행할 거고, 위자료에 성주 양육비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이래? 당신이야말로 좀 정신을 차려. 내가 얼마나 경고를 했어? 내 말 다 무시한 건 당신이야. 내가 뭐 알고 그랬어? 다 우리 잘 살자고. 그거 다 당신 욕심이잖아. 내가 언제 돈 많이 벌어오라고 닥달한 적 있어? 그냥 돈 차곡차곡 모아서 형편에 맞게 살자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걸 어기고 번번이 집안 곤란하게 한 건 당신이야. 그럼 소송이라도 좀 취하해줘. 됐어. 이미 진행 중이고 나도 받을 건 받고 이혼해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야, 진짜 이럴 거야? 어? 6개월 후. 그 뒤로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위자료와 양육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 앞으로 이미 대출이 많이 있고 재산도 별로 없는 상태라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일단 더 이상 남편의 대출을 갚아줄 필요가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이득이고요.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도 다 날아가서 단칸방에서 둘이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더 도와주면 그건 남편의 인생을 더 망치는 꼴이 되는 것 같아 절대 도와주지 않고 있고 연락이 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더더욱 그렇고요. 이제는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니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고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하며 살려고요. 아직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온기를 더 느끼면서 살고 싶어서요. 그동안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